앞서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단어의 짜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짜임에는 지금 여기 화면에 제시된 것처럼 병렬, 수식, 주술, 술목, 술보 이렇게 5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병렬 관계는 서로 그 단어를 이루고 있는 한자들이 나란한 관계를 말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 나란하다라는 얘기는 2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제시된 것처럼 서로 비슷한 의미의 한자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라고 했어요. 비슷한 의미.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예시처럼 신체, 둘 다 몸을 가리키는 의미죠. 몸. 이렇게 뜻이 서로 유사한 한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를 병렬관계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서로 상대되는 의미의 한자로 이루어진 경우 역시 병렬관계라고 합니다. 예시로는 밑에 여기 유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자, 있다와 없다. 서로 상대되는 의미죠. 우리 있다와 없다는. 이렇게 서로 상대되는 경우 역시 나란하게 놓여진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들이 서로 비슷하거나 혹은 상대되는 경우를 바로 병렬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수식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식관계는 꾸며주는 관계를 말해요. 자, 그래서 꾸며주는 수식어와 그러한 꾸밈을 받는 피수식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예쁘게 꾸며주는 옷과 그 옷을 입는 주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예시로는 밑에 있는 명월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밝다명과 달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밝다명, 달월. 합해서 밝은 달이라고 하는 의미의 글자인데요. 자, 이 단어의 경우 밝다와 달 중에서 꾸밈을 받는 피수식어는 무엇일까요? 자, 밝다와 달 중에 꾸밈을 입는 피수식어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채팅 잘 보내주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 글자의 경우에는 밝다가 달을 꾸며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밝다가 달을 꾸며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달이 옷을 입게 되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그냥 달이 아니고 어두운 달이 아니고 뭐 빨간 달, 파란 달 이런 게 아니고 밝은 달이다 라고 해서 밝다라는 옷을 달이 입게 된 것이죠. 이런 관계를 바로 수식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 주술, 술목, 술보 관계는 우리 문장 성분에는 총 4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문장 성분에는 총 4가지. 그 4가지 중에 하나씩 하나씩 문장 성분들을 연결시켜 놓은 것이에요. 자, 주술 관계라고 하면 주와 술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 술목은 술과 목이 연결된 관계. 술보는 술과 보가 연결된 관계를 말해요. 그럼 여기에서 해당하는 주와 술, 목과 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를 하면 어떻게 단어가 구성되는지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문장 성분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4가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중에 주가 들어가는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빠르게 여러분들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 들어가는 우리 문장 성분 4가지 가운데 주가 들어가는 문장 성분 무엇이었죠? 그렇죠. 바로 주어였어요. 그러면 이번엔 술이 들어가는 문장 성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주어처럼 앞 글자가 아니라 얘는 가운데 들어가는 글자였어요. 그렇죠. 바로 서술어였습니다. 자, 이 서술어, 첫 번째 주술 관계의 경우에는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관계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2번째는 술, 목 관계, 우리 앞에 있는 술은 서술어라는 걸 알았지만 아직 목을 못 찾았어요. 자, 그럼 문장 성분 4가지 가운데 목이 들어가는 문장 성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목적어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만 찾으면 돼요. 자, 보는 어떤 문장 성분이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보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술목 관계는 서술어와 목적어로 구성되어 있고 술보는 서술어와 보어로 연결되어 있다 라는 걸 지금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무엇이었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의 구성 성분.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문장의 구성 성분에는 총 4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 중에 주어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는 바로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말이다 라고 했어요.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말. 그래서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성분이다. 보통 뒤에 이나 가가 붙는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위에 선생님이 예시 문장으로 마녀가 백설공주에게 맛있는 사과를 주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마녀가 백설공주에게 맛있는 사과를 주었다 라는 문장에서 이 문장을 수행하는 주체, 이 문장의 주인공, 실제로 이 문장을 행하고 있는 대상, 행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그렇죠. 마녀죠. 자, 마녀가 실제로 뒤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고 있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서술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서술어는 동작이나 행위 또는 소유를 나타내는 말로 보통은 이다 혹은 다로 끝나는 완결의 형태를 나타낸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랑 동일한 문장이에요. 마녀가 백설공주에게 맛있는 사과를 주었다. 이 문장에서 아까 주어는 마녀라고 했어요. 그 마녀가 어떤 동작을 수행하고 있나요? 마녀가 수행하는 동작은 무엇일까요? 문장에서 이다 혹은 다로 끝난다고 했어요. 그럼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주었다입니다. 지금 주어인 마녀가 동작, 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어 보도록 할게요. 목적어는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말입니다. 자, 여기 서술어는 아까 무엇이라고 했죠? 맞아요. 주었다라고 했어요. 이 목적어는 서술어의 대상이 돼서 보통 을과 르이 붙어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었다라는 것의 대상이 되고 을이 붙어서 풀이되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 바로 맛있는 사과를입니다. 자, 사과를이라고 보내준 친구들이 많은데 앞에 있는 맛있는이 붙어서 이 맛있는이 사과를 꾸며주는 형식이다라고 했어요. 이런 관계를 바로 수식관계라고 했고요. 자, 수식관계라는 것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보어예요. 보어는 서술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주어인 마녀 찾았고요. 서술어 준다는 동작, 그리고 이 준다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 맛있는 사과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이대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마녀가 맛있는 사과를 주었다 라고 끝이 난단 말이에요. 자, 이대로 끝이 나면 우리가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어떤 의문? 그렇죠. 바로 주다. 주다라는 동사에는 내가 무엇을 주는지도 필요하지만 누구에게 주는지도 필요해요. 그렇죠? 무언가 내가 주기 위한 대상도 필요한 거예요. 그 대상이 바로 여기에서 보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보어는 무엇일까요? 이 문장, 마녀가 백설공주에게 맛있는 사과를 주었다 라는 문장 안에서 보어는 무엇이 될까요? 네, 맞아요. 다들 이제 정답을 잘 찾아 주었어요. 바로 백설공주에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금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럼 이번에는 실전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주술관계, 술목관계, 술보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병렬과 수식관계까지 포함해서 5가지 단어의 짜임을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감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지금 밑에 선생님이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젊다소의 나이 년자입니다. 합해서 젊은 나이라고 풀이해요. 자, 이 젊다가 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은이나 는이 붙었어요. 뒤에 은이나 는이 붙어서 젊다가 나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지금 풀이를 보면 젊은이라고 해서 나이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소자가 년을 꾸며주는 형태의 단어. 자, 이거는 단어의 짜임, 병렬, 수식, 주술, 술목, 술보 관계 중에서 어떤 관계에 해당할까요? 자, 이 관계는 바로 정답은 바로 수식관계입니다. 수식관계. 앞서서 수식관계는 수식어와 피수식어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수식어, 꾸며주는 옷과 피수식어, 꾸밈을 받는 옷을 입는 한자어로 구성되는 관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앞에 있는 젊다가 옷에 해당이 될 거고요. 나이가 그 옷을 입는 주체가 되어서 젊다라고 하는 옷을 입은 나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젊은 나이라고 해서 나이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아까랑 똑같은 한자들인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아까는 소년이었는데 이번에는 연소로 바뀌었습니다. 나이연에 젊다 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이년에 젊다 소. 그래서 풀이도 역시 바뀌게 되었어요. 자, 나이가 앞에 오면서 나이가 젊다 라고 해서 풀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이가 젊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이렇게 풀이되는 이 단어의 짜임은 병렬, 수식, 주술, 술목, 술보 중에 어디에 해당할지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관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술 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주술 관계, 우리 주가 바로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것. 그리고 서술어는 어떠한 행위, 상태, 동작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이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나이가 되겠죠. 주체가 되는 건. 자, 이 나이라고 하는 주체가 어떤 상태래요? 맞아요. 젊은 상태래요. 그래서 이 문장의 경우 이 단어의 짜임은 바로 주술 관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젊다. 자, 이제 마지막 어휘예요. 이 마지막 어휘를 보면 마지막 어휘는 방탄이라고 해요. 자, 이 방자는 막을 방, 우리 방어하다 할 때 그 방이에요. 그 다음 탄은 총알, 탄입니다. 탄환이라고 할 때 그 탄이에요. 자, 우리 총탄, 탄알 할 때 그 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다와 총알이 합해져서 총알을 막다라고 풀이했어요. 총알을 막다. 자, 우리 다로 끝이 났어요. 다로 끝이 났고 앞에 있는 총알을 을이라고 풀이하면서 둘을 연결했다는 거 유념해서 이번에 병렬, 수식, 주술, 술목, 술보 중에 어디에 해당할지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술목관계였어요. 술목관계. 우리 술목의 경우에는 서술어와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 서술어의 경우에는 주어의 행동, 행위, 상태, 동작을 나타내고 목적어는 이 서술어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술어인 막다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막다의 대상이 무엇이죠? 무엇을 막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이 총알을 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알이 바로 목적어가 되겠고요. 막다가 서술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서술어와 목적어로 이루어진 술목관계라고 풀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병렬관계부터 수식, 주술, 술목, 술보관계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았어요. 다음 시간부터 주술관계, 술목관계, 술보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